안녕하세요. 유튜브 알중 사업가 이야기의 이범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이 벌써 30명을 돌파해서 32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오손도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이준서 선생님이 저기 아침에 유튜브 업로드 하신 거 보고 되게 좋았어요. 그 평온함에 대하여 이번 주말 내내 제가 생각했던 키워드였는데 때마침 또 AA 카페 줌 모임에서 그 얘기를 다뤘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또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셨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밤에 눈을 감기까지 내가 1에서 10부터 감정의 범위가 있다면 최악의 감정을 안 느끼면 좋겠죠. 그거에 대한 생각들, 또 최상의 감정도 마냥 좋은 게 아니고 감정 기복 없이 사는 삶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참 제가 제 유튜브에도 AA 카페, AA 길잡이 그 카페에 대해서 항상 홍보글을 써놓고 자기소개에다 써놓긴 하는데 저도 자주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번 주말에는 어떤 글을 썼냐면 제가 술을 끊고 나서 사실은 한 2달쯤 지나고 나니까 약간 술을 안 마시는 거의 이점에 대해서 별로 체감하는 게 없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다른 일상에서도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로 올라온다거나 술을 안 마시는 거는 마치 나한테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생각이 들고 이거에 너무 의미부여를 하는 것이 우습다. 그럼 그렇게 안 중요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상에서 의미부여를 너무 많이 하고 있나? 단주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한계 효용이라 그러죠. 이 변화가 가져다주는 효용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라고 느끼고 있던 시기였어요, 최근에는. 그런데 제가 토요일 오후에 아들을 이제 저기 놀이터 거기 데리고 가서 놀면서 오후 한 3시쯤 됐을 때 그 햇살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보고 이렇게 주변을 보는데 제가 여기서만 벌써 6년 7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신혼하고 결혼을 여기서 하고 애를 여기서 낳고 이제 올해 이사를 해요. 그래서 문득 한 6, 7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던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이게 참 서울에 연고도 없이 정착한 첫 곳인데 한편으로는 아직도 나는 이곳이 낯설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꼭 내가 사는 곳에 흥미나 뭐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토요일 오후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전히 나는 이곳에 이방인이다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웃들이 있지만 이들과 섞이거나 이들과 어떤 감정적인 교류를 단 한 번도 나는 한 적이 없구나. 뭐 그런 생각과 더불어 제가 수없이 많은 밤들을 여기 이 장소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이 앞에 이 옥의 놀이터 그 다음에 이 통로 이 거리를 카페들 여기를 수없이 많이 걸어 다녔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대부분은 저는 아마 취해 있었을 거예요. 저는 매일 술을 마셨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뭐 PC방을 간다던가 편의점을 간다던가 총총거리면서 여기를 지나쳤던 그 수많은 날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묘하게 발견했던 게 뭐냐면
이 주변의 집 주변 시설을 이용 안 한 지가 정말 꽤 됐구나. 그리고 그게 제가 금주를 한 시간과 겹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치킨집, 뭐 각종 외식하는 장소들 있잖아요. 뭐 카페, 이런 PC방, 또 심심할 때 한 번씩 가던 코인 노래방, 뭐 이런 것들, 이런 공간들, 또 매일같이 달렸던 10km의 어떤 그 루트, 이런 것들을 이용을 안 한 지 진짜 오래됐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토요일 오후에. 그러면서 되게 내가 바뀌긴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바뀌고 난 삶이 약간 익숙해졌을 뿐이지 내가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거구나 이게, 라는 생각이, 그 시작점은 분명히 술이었던 것은 확실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 같아요. 삶이 습관이 바뀐다는 것이고, 습관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습관이 다른 습관을 변화를 부르고,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거는 이렇게 쓰러지지만 세워지는 것도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아요. 습관도. 술을 안 마시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고, 그 변화들이 또 다른 변화를 몰고 오고, 다른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갖고, 그래서 어느새 내 삶이 이렇게 180도 바뀌어져 있는 그것이 현상으로는 많은 공간들, 자주 가던 곳들을 내가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저는 제 삶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살아보니까 삶의 기적이 많은 돈을 벌거나 대단한 명예를 성취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토록 고뇌하고 힘들어하던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라는 되게 기적 같은 일이다. 그리고 나 자신만 알 수 있는 기적이고, 내 안에서 완성되는 그런 전쟁의 승리다. 누구한테도 떠벌릴 필요도 없고, 누군가한테 자랑할 수도 있지만 자랑을 하지 않아도 이미 내적으로 완결되는 그런 류의 자랑인 것 같아요. 그런 류의 행복이고 성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성취는 돈이 들지 않는다. 대부분 돈이 아껴지죠.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말에 생각들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제가 원래 그 대학교 동문회 회장직 같은 것도 제의를 받았었는데 거의 할 뻔했거든요. 그리고 한다고 말을 거의 했다고 봐도 되는데 제가 고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 이렇게 제 입으로 말을 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조금 더 개인적으로 살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을 신경 쓰는 삶도 재미가 있습니다. 나름 매력이 있고요.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 무엇에 더 집중하고 싶냐, 저는 저 자신과 제 가족에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기회, 잠재적 기회를 확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 때문에 제 내적인 것들이 손상이 된다면, 그것이 내 루틴이든 그것이 내 가족과의 관계든 나 자신과의 관계든, 그런 것들이 손상이 된다면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매주 수요일에 하는 사교 모임도 있는데, 지난주에 갔다 와서 밤 11시 넘게까지 술자리에 있었거든요. 술은 마시지 않고 제로콜라를 마셨지만 일단은 아내가 굉장히 싫어했고, 그리고 저는 그 자리가 재밌었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떠올랐죠. 아, 내가 대학교 때도 이런 모임을 부질없다고 생각했다고 결론 지었던 이유가 똑같구나. 지금도 이 낯선 사람들과의 히히덕거리는 만남은 정말 낯설 뿐이다. 내가 여기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은 분들인 건 맞아요. 그리고 안 좋은 분들일 수도 있죠. 그걸 떠나서 그냥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참 부질없다. 왜냐하면 저 자신의 캐파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저의 에너지와 생각의 행동의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분들을 만나면 부담만 되더라고요. 또 연락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에너지를 써야 되고, 또 저를 되게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외향적이고 그런 사교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또 제가 또 막내라서 뭐 저를 약간 총무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거는 저랑 좀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부터 그 모임도 그냥 이제 2차 뒤풀이는 가지 않고 1차 강의만 듣고 나올 생각이고, 외적인 활동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던 차에 또 이런 생각의 변화, 심경의 변화라고 하죠.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저는 이것도 운명적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간발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확 어떤 외적인 활동가로 바뀌느냐, 저의 삶이, 아니면 다시금 조정해서 원래대로 제 궤도로 돌아오느냐의 차이였던 것 같은데, 아쉬운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맞다는 결론이 좀 들었고요. 반복적으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는 이미 제가 원했던 모든 걸 다 성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더 뭔가,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외연의 확장을 하는 것도 생각도 해보고 실제로 거기까지 갔었지만요, 그것이 되면 좋지만 안 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마찬가지로 저는 둘째에 대한 집착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더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거래처가 더 많아야 된다, 매출이 더 많아야 된다, 직원이 더 많아야 된다, 시계가 더 많아야 된다, 차가 더 좋은 걸 타야 된다, 집을 더 넓은 집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더 많은 존중과 인정을 받고 싶다, 혹은 뭐 더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외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고, 그것이 저는 다 술을 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요. 이게 자꾸만 결론이 한 도돌이표처럼 돌아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술을 못 끊었으면 저 이런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이런 감각이 잘 안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반대로 지난 6, 7년 동안 제가 사업을 하고 알코올 중독에서로 살아오면서, 뭐랄까요, 참 많이 불안해하고 무리를 많이 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숨을 고르고 나면 다시 똑같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어,
아무튼 오늘은 월요일이고 오전 9시 33분 아침에 아들을 어린이집에 내려다주고 이제 출근을 하는 길입니다. 이번 주는 혹은 오늘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상황들에서 제가 분명한 신경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 변화를 제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금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금주 우리 뇌를 보호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술을 마시지 맙시다. 술은 약물이다. 술은 우리의 뇌와 신체를 파괴한다. 술만 안 먹어도 건강해지고 삶이 달라진다. 우리가 삶을 바꾸려면 어떤 성취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을 바꾸면 된다. 습관을 바꾸면 된다. 그것이 제 주장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